예, 이혼 사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뭐 요즘에 이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황혼 이혼이라고 해서 나이가 먹고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성인이 된 후에 이제 뭐 60대, 70대들도 이혼을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죠. 뭐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시는 여자분들께서도 상당수가 이혼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메리지 서티피킷이죠. 이거 이제 뭐 결혼 서약서가 이제 찢어지는 그런 이제 이혼인데, 이혼 사주의 이제 특징, 뭐 어떤 사주가 이혼 사주냐 이제 본다 그러면 뭐 한 사람이 이혼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혼을 한다 그러면 남녀 공이 이혼에 대한 어떤 그런 사주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같이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경향성을 이제 띱니다. 그리고 이제 간여지동 사주, 그다음에 진술충미, 부성, 처성, 인묘, 양인이 강하고 쭉 있는데 한번 이제 보시게 되면 간여지동 사주는 이제 여러분 뭐 다 아시죠? 천간과 지지가 같은 음양오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을묘다. 그죠? 간여지동 사주의 아주 대표적인 그 일주가 을묘일주하고 신유일주죠. 그 다음에 임자일주. 이 세 개는 지금 지장간이 전부 다 뭐냐면 같은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간여지동 사주, 뭐 처음 이것도 강의 들으신 분들은 간여지동이 뭔가 하겠는데, 태어난 날, 그러니까 일주가 전부 같은 오행으로 되어 있는 일주가 있어요. 뭐 갑인, 을묘 뭐 쭉 있는데, 제가 방금 얘기한 요런 간여지동 사주는 이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을묘나 뭐 신유나 그다음에 임자 이런 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이건 비견겁제가 좀 강한 거죠. 비견겁제가 이렇게 강하다는 얘기는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강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부부간에 있어서의 어떤 배려라고 할지 아니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런 정도가 좀 낮아요. 자기 주장, 그 다음에 자기 고집,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억지로 남한테 이렇게 이제 강요하는 그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간여지동 사주는 제가 많이 임상 경험을 했을 때 이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술충리, 사고가 이제 있는 건데, 보시게 되면 지지에 진술충리, 요런 글자들이 이제 내 사주를 열었는데, 진술충미 이런 글자가 최소한 한 두세 개 이상 됐다. 그러면 이혼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진술충미는, 이거는 그 변화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뭐 진월, 술월, 축월, 미월이 다 계절이 바뀌는 중간에 진술충미라고 하는 그런 월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고장지라고도 하고 창고라고도 하는데, 이 진술충미 이 고장지가 열릴 때 이제 이 입고의 어떤 그런 개념이 있어요. 입고인데 여기에 이제 뭐 관성이나 그다음에 이제 처성 이런 것들이 입고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진술충미 사고가 강한 분들은 이혼의 어떤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높을 수밖에 없어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그런 경향성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성, 처성, 이제 요거랑 뭐 비슷한 그런 얘기인데, 부는 이제 남자죠. 처는 부인을 의미하는 건데, 이게 임묘되는 그런 사주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경술일주, 경술일주가 다 이혼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예. 근데 여기 지장간에 여기 신정무죠.
신정부인데 여기 보면 경금 입장에서는 이 정화가 여명 입장에서는 이거는 부성이죠, 그죠? 이거는 부성입니다. 이제 남편을 의미해요. 이게 지금 임묘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경술일주가 이혼 안 하고 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 제 얘기를 오해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이제 경술일주도 이제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이러한 부성, 처성이 이제 그 임묘되는 사주가 있어요. 요런 사주. 그 다음에 양인이 강한 사주. 양인은 이제 일간이 이제 월지에 겁재를 깔고 있는 건데 만약에 뭐 무오일주다. 무오다. 예를 들면 이제 뭐 대표적인 양인이 이제 병일간이 5월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5일에 태어난 경우 이거는 이제 일인격, 이건 양인격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무오, 그죠? 그 다음에 임자 이렇게 이게 이제 좀 대표적인 거예요. 임일간이 자월이나 자일에 태어난 경우 이게 양인의 어떤 특성이 좀 약간의 어떤 자기 어떤 고집이 매우 강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굉장히 좀 약간 어떤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인이 좀 이제 저희 사주 명리학에서는 좀 흉성으로 보고 나쁘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제어하는 편관을 이제 반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양인이 많은 사주 대표적인 게 무오, 병오, 임자입니다. 예. 그다음에 일지상관, 뭐 상관 견관이라고 해서 뭐 이제 뭐 남편을 뭐 잡아먹네 뭐 이러는데 실제 일지상관이라고 해서 이혼하는 경우는 실제 많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뭐 책에는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예를 들어서 뭐 가보다, 예, 그죠? 뭐 이런 일주. 일지상관이죠. 근데 실제 이혼하는 경우 많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혼식은 따로 있어요. 형이나 충, 회, 이건 삼합 방합을 의미하고 합은 육합이고 충은 육충이죠. 이런 게 올 때 이제 이혼하는 어떤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백호개광인데 백호는 이제 총 7개가 있죠. 이제 갑진, 을미, 병술, 정축, 무술, 임술, 개축 총 7개. 그다음에 괴강은 이제 무진무술, 경진, 경술, 임진, 인술인데 이 백호괴강이 뭐 사주에 뭐 한두 개 정도는 뭐 이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뭐 한 3개 이상 됐다. 이러면 이혼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 매우 높습니다. 백호괴강이 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백호괴강 치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내 사주 한번 만세력으로 열어봐가지고 내 사주에 백호괴강이 몇 개인가 봐서 한 3개 이상 됐다 그러면 이혼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거는 좀 셉니다. 예. 그런 경우고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오늘 뭐 이혼 사주를 보면서 여러 가지 좀 알아보는 결과 이혼하는 사람들이 뭐 대부분이 후회합니다. 이제 제 주변에도 뭐 이혼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오늘 뭐 이혼 사주를 얘기하면서 이제 이런 내용을 쓴 이유는 저도 이혼하는 거에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가능하면은 이혼하지 말자 쪽에 가까워요. 예. 이게 후회하는 이유가 뭐냐면 남성 같은 경우는 일단 외롭습니다. 저는 이혼을 안 해봤습니다. 근데 저도 굉장히 이혼하는 그런 데까지 가보기는 했지만 이혼하지는 않았어요. 예,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예. 천만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를 모시고 삽니다. 요즘에는. 예. 일단 남성 같은 경우는 이혼을 하게 되면 외로워요.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외로움을 더 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생활의 애로. 이게 정상적인 부부 생활일 때는 이제 건강한 성생활이 좋은 거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좋은 건데, 이게 뭐냐면 이혼하게 되면 정말 남자들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여자분들은 혼자 사는데 제가 볼 땐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해요. 제가 여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근데 남성인 경우에는 정말 이거는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 이혼한 남성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후회하는 이유 중에서.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이제 이혼했기 때문에 가사일을 본인이 해야 되겠죠. 빨래니, 그 다음에 음식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청소일, 이런 것들이 당연히 도와준 사람이 없겠죠. 예. 혼자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제 있겠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이게 부인이 있을 경우에는 아껴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와이프가 잘 관리해서 하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오히려 돈을 못 법니다. 그 씀씀이도 좀 남자 혼자서 좀 헤프게 되고, 절대적으로 부부인 경우보다는 혼자 사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훨씬 불리합니다. 예. 제가 주변에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애가 양육비가 들어가죠. 보통 30대, 40대 때 이혼 제일 많이 하는데, 이 양육비도 이 남자의 어떤 월 수입의 몇 프로가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양육비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것도 이제 양육비가 이제 어차피 양육비는 당연히 이거는 지불을 해야 되는 거지만, 이혼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거죠. 예,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성분들이 후회하는 이유, 예, 육아 부담이 굉장히 커요. 이게 남자, 여자 이혼하게 되면 누가 아이를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한 8, 90%가 여자가 이제 양육을 하는 걸로 보통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혼한 그런 경우에. 그러면 상당한 부담이 되겠죠. 물론 당연히 이제 그 판사 입장에서 이혼 판결을 내리는 상황에서도 남자보다는 여자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맞다고 이제 결론 내리는 경우도 많고, 또 여성분들이 실제 또 원하는데 육아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이혼한 남자가 주는 양육비는 이게 실제 육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양육비가 이제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아무래도 이혼을 하게 되면 이것이 가장 큰 겁니다. 남자는 이거예요. 성생활. 여자는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들은 이혼하기 전에 정말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게,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정신적 스트레스 당연히 있죠. 예, 이런 것들이 후회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혼하지 말자라고 결심을 하는 경우, 제가 지금까지 이제 그 사주, 이제 그 상담을 하면서 이혼하는 분들 사주 굉장히 제가 많이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많이 권유를 했습니다. 저 이혼하고 싶다고 이제 오는데, 그게 뭐냐면 시기가 있어요. 제가 여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혼하는 시기가 따로 있다 그랬잖아요. 요 시기가 따로 있어요. 어느 때냐면 형충회합, 요런 시기인데, 사주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그 시기를 넘기면은 제가 볼 때는 이혼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해에는 일지가 충이 된다든가, 아니면 이제 하나밖에 없는 관성, 그러니까 남편, 하나밖에 없는 재성, 이제 배우자를, 이것들이 형충이 될 때 대부분이 이혼하거든요. 근데 그 시기를 넘기면은 그냥 또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제가 많이 이제 권유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가능하면은 특정 시기를 넘길 때 각방 쓰자. 아니면 이제 주말 부부. 좀 더 심하면 아예 떨어져서 이제 사는데, 그냥 가까운 데가 아니죠. 멀리 떨어져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일부러 한 달 살기. 요새 제주도 한 달 살기 하는데 그냥 제주도 1년 살기. 이런 식인 거죠. 아예 그냥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서 떨어져서 살아보는 겁니다. 멀리서. 아니면 아예 그냥 해외 근무. 예. 해외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이혼하는 시기가 따로 있어요. 그게 딱 1년이에요, 1년.
근데 또 그 시기를 넘기면 또 괜찮다가 또 주기적으로 올 수도 있긴 한데, 그때가 형충회합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근데 그런 시기를 이제 넘기면 되기 때문에, 그 힘든 시기, 그러니까 열받고 짜증나고 이혼하고 싶은데, 저는 말자 어떤 그런 그 주의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는 것, 괜찮다. 이렇게 하면. 도저히 안 되겠다. 이혼합시다. 저는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혼하라 그럽니다. 상담했는데. 폭력적이에요, 남자가. 이건 당연히 이혼해야 되는 거죠. 어디 감히 그 여자를 폭력을 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무능력해도 너무너무 무능력해요. 이런 남자는 이혼해야 돼요. 외도. 이거는 뭐냐면 이제 두 분이서 뭐 이건 정리를 해야 되는 건데, 뭐 남자가 외도를 했어요. 또 아니면 여자가 또 외도를 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이해하고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겠죠. 근데 이제 가끔 보면은 이것을 한두 번 정도 그냥 눈 감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뭐 실제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외도한다고 해서 다 이혼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뭐 엄청나게 그 많은 숫자가 더 이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로 간의 어떤 조정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거는 뭐 외도한다고 반드시 이혼하는 것도 아니지만 외도하면 충분히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이거는 법적으로도 이혼 사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따르게 한번 이렇게 이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더 깊이 있게. 도박을 한다. 근데 돈도 탕진하고 이건 막 도박에 빠졌어요. 이런 남자 이혼해야 되겠죠, 당연히. 마약을 합니다. 당연히 이혼해야 됩니다. 이혼해야 돼요. 그래서 이혼 사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 원국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저는 이혼 사주가 따로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그 시기가 있어요.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게 형충회합으로 두들길 때 이혼이 되는데 저는 그런 세운, 그러니까 요 1년 동안에 특히 요 세운의 시기를 잘 넘기면 이혼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운에서 오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한번 참을 필요가 있겠다. 참았는데도 또 그런다. 뭐 그건 도저히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혼 사주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해를 잘 넘기시면 이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실제 이혼 사주예요. 이제 이 실제 이혼 사주인데 제가 이제 그 사주 상담을 했던 분인데 이건 남명이에요, 그죠? 남명의 이제 왜 이 두 사람을 이혼했냐면 외도예요. 이제 외도인데 자, 남자예요. 무오일주. 아까 제가 양인 이혼할 확률 되게 많다 그랬죠. 무오일주 1인격이 양인이에요, 양인이죠. 무오. 양인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재는 이거 재죠. 이것이 이제 배우자예요. 배우자인데 요 정화 오화 안에 정화가 있죠. 이렇게 정임합을 하죠, 그죠? 아니 이게 뭐냐면 이 남자 사주에는 여자가 이 합을 이제 합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편재죠, 편재의 합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거기다가 이제 양인이죠. 이런 경우에는 좀 이러한 어떤 이혼의 어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 자, 여명을 한번 이제 봐요. 자, 여명 입장에서 똑같죠. 이 개수가 이거는 관성이죠, 그죠? 관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개수도 해수 안에 무토가 있죠. 이 무기합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일지랑 이렇게 합이 되는 이런 그 사주들이 있어요. 이게 재성과 관성이 이런 경우에는 이게 이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묘년에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 개수가 들어오는 거는 여명 입장에서는 이거는 남자죠. 개수가 해소의 지장과 무토랑 무기합을 하고 들어오죠. 예, 남자가 생긴 거예요. 그죠? 자, 계묘년에 이 남자분도 이혼을 했는데 이 개수는 무토 입장에서는 여자죠. 여자가 임목 안에 무토가 있죠. 무기합을 하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두 분 다 여자는 남자가 생겼고 남자는 여자가 생겨가지고 이 해에 그냥 이혼한 거예요. 둘 다 알았어요. 네. 둘 다 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실제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외도입니다. 둘 다 외도. 그리고 이제 또 한번 보시게 되면, 자, 계사일주가 굉장히 양반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도 이제 이혼을 저한테 상담을 해서 이제 한 사람인데, 자, 자, 개수 입장에서 요 경금은 인성이죠, 그죠? 근데 신금의 힘을 받고 있죠? 이분은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인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혼이 됐냐? 자, 개해. 돼지띠예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 개사에, 여기, 지장간 무경병이죠. 무경병이에요, 무. 자, 요 무토가 요 개수랑 무게합을 하죠, 그죠? 여기 보면 무게합을 한다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 일지가 이게 배우작궁이잖아요. 배우작궁에 있는 무토가 이게 누구냐? 이게 남편이에요, 그죠? 남편. 이게 남편입니다. 남편인데 똑같은 개수가 있죠. 다른 여자랑 합을 하잖아요, 그죠? 얘랑 먼저 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간의 합은 제일 늦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드러난 천간에 있는 개수, 얘랑 먼저 합을 하는 거예요. 얘가 누구예요? 우리 와이프가 아닌 다른 여자죠. 다른 여자랑 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합을 하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뭐냐면 굉장히 똑똑하고 괜찮은 그런 여자분임에도 현모양처 같은 여자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주는 이렇게 남자가 다른 여자랑 외도를 하게 되는 그러한 사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요게 뭐냐면 이 계사가 뭐냐면 형충회합이 될 때, 형충이 되면 요 사화 안에 있는 무토가 나오죠. 얘랑 합을 하잖아요. 요런 시기에 이 외도가 발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혼하는 이러한 형국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혼 사주라고 해가지고 다 이혼하는 건 아니에요. 그 시기를 넘기면 이혼이 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시기를 못 넘기니까 이혼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이혼 반대론자인데, 어쨌든 뭐 요즘에 뭐 이혼이 뭐 굉장히 일상처럼 많이 되고, 제 주변에도 이혼 무지 많이 했어요. 이혼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도 뭐 이혼하고 그러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이혼하는 경우가 이제 이렇게 많이 후회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오늘 사주, 이제 이혼 사주 강의를 갖다 했는데, 가능하면은, 이혼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